이마구 부부치료 좌절 재구조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매일 서로를 통해서 좌절을 경험합니다. 작은 좌절이라고 하면 설거지를 하지 않고 잊어버린 남편, 또는 청소를 한다고 말은 하면서 하지 않는 남편, 쇼핑으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아내의 태도에 좌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 좌절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좌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부부들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부들이 겪는 좌절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자신의 좌절감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부정적 행동에 대한 재구성을 할 때는 심리적으로 마음 상태가 불분명한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난을 종종 표시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깊은 감정의 영역과 어린 시절의 상처를 다루기 원하는지 여부를 잘 알 수 없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이런 낭만적인 사랑과 힘겨루기를 통해서 서로 어린 시절에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버린 성장되지 못한 단계의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에너지로 표현하는 방식이 4가지라고 배웠습니다. 사고, 행동, 감각, 느낌. 그래서 부부들은 이렇게 사고형은 감각형에 끌린다든가, 행동형은 또 감각형에 끌린다든가, 서로 이렇게 반대로 끌려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사고형은 행동형에, 또 감각형은 느낌형을 보면서 오, 세상에, 그녀는 너무나 감성적이야, 너무 멋져,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매력으로 끌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성이 감각형, 느낌형일 수도 있고, 여성이 사고형, 행동형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문화의 차이가 있긴 하죠. 남자애는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고, 여자애는 감각적이고 감정이 되도록 사회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사회화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잃어버린 부분을 되찾아서 우리를 온전한 에너지를 표현하는데 이 4 부분을 다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잃어버린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좀만 지나면 부부가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은 너무 예민해, 과잉 반응하지 마. 또는 당신은 너무 감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왜 모든 일을 그렇게 논리로만 해결하려고 해? 일은 좀 그만해요. 나하고 시간 좀 보내요. 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상대방을 이제 못 잡아먹어 난리죠. 이렇게 우리의 배우자는 멈춰버린 나의 한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처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예상보다 행동하는 능력을 더 많이 사용하면 제발 당신 좀 행동을 하지 마, 생각 좀 해, 이렇게 우리가 비난하죠. 이런 것들은 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말들을 배우자로부터 또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배우자도 감정에 대해서 자신이 들었던 말을 환기시키며 감정 따위는 집어치워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은 서로 기분을 상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게 소리 질렀던 부분들은 온전히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되찾아야 할, 회복돼야 할 부분들로 보고 있다. 잃어버린 부분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당신의 배우자가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소리치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비난하고 소리치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우리에게 소리 지를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파충류의 뇌를 쓰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군요. 하지만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은 감정도 없는 인간이에요, 느낄 줄 몰라요 라고 소리 지를 때 그게 바로 당신의 상실된 감정을 되찾을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남편이 이건 소리칠 일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당신은 생각하는 부분이 상실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장을 위한 청사진은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말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우자를 바꾸면 안 되고 배우자가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의 필요를 배우자에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면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실되었던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좌절감 재구조화 과정에 들어있어요. 자, 좌절감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좌절감을 우리가 가장 약한 거,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계속 치울게 하면서 그냥 놔두고 있는 이런 정도를 우리가 낮은 순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도를 했다든가 빚을 모르게 수천만 원을 졌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큰 좌절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좌절의 사다리에는 좌절의 수준을 우리가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부부의 행동 변화 요구 과정에서도 부부에게 좌절감을 다루는 방법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좌절감을 다루기 위하여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좌절감 뒤에는 우리가 원하는 욕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좌절을 긍정적인 희망상으로 우리가 바꾸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상대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배우자가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표현해주고 행동 변화 요구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요구한 행동들은 항상 배우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배우자의 필요이고 성장이 멈춰진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배우자를 위하여 행동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동을 하면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채워줌으로써 부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좌절 재구조화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좌절감을 느꼈는지를 나누는 것은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남편의 행동이 어린 시절의 상처와 어떻게 비슷한지를 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좌절 재구조와 대화를 통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더 이상 아내에게 상처 주는 것을 멈추게 하고 오히려 치유를 위한 자원이 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행동 수정 요청을 할 때는 매우 긍정적이고 측정이 가능하고 기한이 좀 있어야 돼.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에 4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좌절 재구조 할 때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부정적 행동을 긍정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좌절 상황을 희망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걸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나는 당신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 증오해요. 지긋지긋해요. 이렇게 하는 것 대신에 나는 당신이 약속한 시간에 맞춰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해야 상대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변화 요구를 구체화시키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나는 당신이 들어오겠다고 한 시간에 15분 내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15분 이상 늦게 될 경우에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상황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전화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에 관해서는 80% 정도 약속을 지켜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화해야 배우자의 요청이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 행동의 재구성 방식표에 쓰게 하고 이를 서로 읽게 부부 대화법을 이용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좌절감 재구조에서 부부들이 좌절감 재구조하는 양식을 다 하고 나면 요구한 행동들이 긍정적이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상자 1부터 좌절 재구조와 그 양식을 다 할 때까지 대화를 해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배우자들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자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실습과 훈련의 의도는 배우자의 욕구들 그리고 부부로서의 성장이 필요한 영역들에 관해서 교육하는 데 있고 변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그들이 행동 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적응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린 시절의 상처 또 현재 부부 관계에서 가졌던 좌절의 이런 실망감, 좌절감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성장으로 가져오도록 새로운 행동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좌절 재구조와 그 대화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가 좌절했던 사건을 이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걸 적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임하고 대화법으로 항상 이야기를 해요. 좌절했던 사건, 당신이 나를 좌절하게 하는 것은 하고 실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부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 굉장히 많죠. 예를 이제 하나 들어드릴게요. 남편이 나를 좌절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남편은 좀 화난 그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작은 우리가 좌절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여기 좌절감 사다리에서는 한 9점, 8점 이 정도 되는 가벼운 좌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감정 반응을 이제 적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왠지 위축되고 두렵고 판단받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기분을 좌절했을 때의 감정 반응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반응. 감정을 이제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 감정. 그 다음 그 안에는 우리의 숨겨진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내 안에 숨겨진 두려움은 내 안에 숨겨진 두려움은 나의 불안과 바쁘고 산만한 행동이 막 드러날까봐 두려워요. 내 불안이 드러날까봐 아니면 자기의 산만한 행동이 막 드러날까봐 두렵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행동 반응을 또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은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막 행동이 되어지냐 실제로 한 일입니다. 실제로 막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경직되고 준비를 하면서도 씩씩거리고 남편과도 거리감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욕망, 바람들이 무엇이냐?
나의 바람들을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하고 무엇을 이제 요청을 해야겠죠.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신뢰감을 갖고 내가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그냥 좀 이렇게 친절하게 차분하게 그런 태도로 기다려주는 것을 이제 원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그 좌절 재구조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변화, 요구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바람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행동, 변화, 요구 세 가지 중 우리가 이제 택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번 달에 4번 우리가 어디로 가기 30분 전에는 저녁 시간을 위해 우리의 느낌들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행동 변화 요구를 하나 했어요. 또 다른 행동 변화 요구는 다음 2달 동안 만일 내가 준비하는데 늦더라도 내가 즐겁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당신의 실망은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 변화 요구에서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좌절감 재구조화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실제 부부 상담에서도 이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집에서 부부들이 또 이런 것들을 실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과제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감 사다리 여기 사고, 행동, 감정, 감각 중에서 행동 변화 요구 영역에 행동을 원하는지 감정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지 생각인지 감각인지를 표시를 하고 좌절감 사다리에 9점, 7점, 6점 이렇게 좌절의 강도에 따라서 점수로 표현을 하고요. 좌절감을 행동 변화 요구로 전환을 시켜서 이야기한 주제들 무엇인지 행동 변화 요구 나누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쓰게 해놨습니다. 좌절감 재구조화 과정에는 자 먼저 약속을 정합니다. 우리 대화를 부부가 서로 할 때 항상 당신과 임하고 대화법으로 대화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것처럼 좌절에 대해서 행동 수정 요청 대화를 하고 싶어요. 괜찮은가?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항상 이렇게 대화 요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는 이 대화를 하는 동안 당신과 계속 연결되고 싶고 내 말을 들어주겠다고 해줘. 고마워요. 자, 그리고 나는 당신이 자기가 이제 좌절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배우자는 계속 반영하기 반영이 다 마치면 반영 요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좌절할 때 내 감정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힘든지 그때 나의 행동 반응 그 내 안에 숨겨진 두려움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금 현재 내가 당신이 뭐 밤에 늦게 들어오는 것이 나는 좌절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한 것과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당신이 무슨 일이 혹시 발생하지 않았나? 뭐 당신이 혹시 뭐 사고가 나지 않았나 이런 불안이 올라와요.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과 연결해서 어린 시절과 연결해서 뭐가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라고 해서 우리가 또 어린 시절의 그 상처나 사건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버려진 거 아니면 어떤 감정을 기억나게 하는 것인지 당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로서 정말 그때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집에 없고 혼자 천장만 바라보고 불안해했던
무기력한 했던 그런 자기의 모습들을 우리가 떠오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자기 소망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영 다 하고 반영 요약하고 당신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좌절을 없애기 위해서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럴 때 당신의 소망을 충족하기 위해 내가 도울 수 있는 3가지 행동을 말해주세요. 그러면 뭐 당신이 나를 위해서 저녁에 늦게 오기 전에 문자를 주세요. 아니면 뭐 또는 늦을 때는 어디에 있다라고 꼭 알려주세요. 늦게 들어와서 뭐 미안하다고 뭐 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또는 남편이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동 변화 요청으로 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를 실제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상호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의 어린 시절 상처 회복과 혼자 불안함과 아니면 두려움을 줄이고 내가 뭐뭐 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러면서 상호 간에 이렇게 이제 감사를 나누고 행동 수정 요청 목록을 우리가 받는 사람은 거기다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적어두고 체크를 하는 거죠. 그것이 잘 이행됐는지 이런 거. 자, 행동 수정 요청 예시입니다. 이거는 나는 당신 집에 늦게 들어오면 좌절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 말을 잘 이해했다면 내가 당신 집에 늦게 들어오면 좌절감을 느낀다는 건데 지금 그대로 배우자가 반영하고 있죠. 겁이 나고 화가 나요. 감정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겁이 나고 화가 난다는 거지. 그래, 좀 더 얘기해 줄래요? 이런 식으로 반영한 사람이 좀 더 얘기해 줄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불안하고 겁이 나서 당신 말도 없이 늦게 들어오면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막 전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으면 더 속상하고 막 화가 나요. 이런 행동 반응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대로 또 이렇게 이제 행동 반응 다음에 반영하면서 숨겨진 두려움이 무엇인지 좀 더 얘기해 줄래요? 그 안에 숨겨진 두려움은 당신이 혹시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두려움. 이게 이제 지금 걱정,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전화 안 되면 예전처럼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그대로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제발 당신이 현재 어디에 있다는 것과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안정적이고 집에서도 편안하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그 숨겨진 원함, 열망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또 그 말을 그대로 반영하죠. 배우자가. 그래서 이제 행동 수정.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요청을 하면은 뭐 늦을 때 12시 전까지는 저에게 늦는다고 문자를 꼭 보내주라든가 아니면 늦게 들어와서는 꼭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들어와서 오늘 당신 수고 많았어요. 서로 간에 그런 뭐 기다리느라고 수고 애썼어요. 뭐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것 3가지를 배우자가 행동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실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저희들이 행동 수정 요청까지 한번 봤는데요. 이렇게 부부가 좌절을 표현하는 것은 좌절 아래에 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로까지 움직여 갈 수가 있고 그 순간 말을 받는 사람은 더 공감적이 되고 상처받은 아이를 불쌍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종종 치유를 위한 자원으로 움직여 동기화 되기도 한다. 이렇게 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상대방의 잃어버렸던 자아의 일부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자신의 억제되었던 일부를 치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부부가 남편의 치유를 이렇게 우리가
남편을 치유의 자원으로 초대하고 또 치유와 성장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치유는 배우자가 당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 일어나고 성장은 당신이 배우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때 일어난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좌절 재구조화와 행동 수정 요청하기 이런 대화법을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